완전히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후에 검은 멍이 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멜라닌이 더 많아서 눈이 거의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명에 따라 큰 변화가 있어요. 사실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은 실제로 매우 짙은 갈색입니다. 속눈썹은 151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장 긴 눈썹의 세계 기록은 약 8cm입니다.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속눈썹에는 또한 작은 진드기들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눈 색깔은 갈색입니다. 다양한 색조의 갈색이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는 모두 파란색이 기본으로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갈색 눈의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저 짠물이 아닙니다.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름, 물, 그리고 점액이에요. 눈물의 소금기는 항균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카메라는 200메가픽셀입니다. 사람의 눈은 576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이 사진보다 직접 볼 때 더 멋진 거예요. 우리는 연간 약 4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적어도 8초마다 한 번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10원씩 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피부 세포가 재생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죽은 세포를 흘리고 매년 약 4kg의 피부를 잃습니다. 손톱은 발톱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발톱은 거의 4배 느리게 자라는데 손톱보다 손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종종 발가락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의 침을 생산합니다. 1년이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한 침이에요. 침 뱉지 마세요. 침은 완벽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의 상처는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또한 음식 맛을 보는 걸 돕습니다. 미뢰는 음식이 침에 의해 녹을 때에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뼈는 보기보다 강합니다. 1입방인치의 사람 뼈는 약 9,000kg을 견딜 수 있으며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렇게 단단한 건가요? 우리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분입니다. A, B, AB형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O형은 당분이 없어서 기증의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O형인 사람들이 달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혈액형보다 모기에게 더 잘 물려요. 사람에게는 8가지 혈액형만 있는 반면 소에겐 800가지 이상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와! 보통 하루 50개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오래된 머리카락이 빠지자마자 새 머리카락이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같은 직경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한 가닥은 최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으로 최대 8,4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위는 보기보다 큰데 극한 조건에서 거의 230g이고 평균 약 900g입니다. 음식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소화됩니다.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중요해요.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민감하며 신경종말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보다 100배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키스를 하는 것이 손을 잡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울퉁불퉁 작은 주름이 있어서 입술 자국은 지문처럼 독특합니다. 입술 무늬는 또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혀 무늬도 독특해요. 우리 배꼽은 동물원 같아요. 약 70개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일본의 흙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 보통은 극지방 만년설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요. 여러분 배꼽 안에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내뿜는 빛은 최소치보다 1000배 더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지구상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한 거예요. 블러쉬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입니다. 으아! 귀는 일생 동안 계속 자랍니다. 또한 귀에도 땀이 나는데 귀지는 사실 귀에서 나는 땀입니다. 그런데 코 역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는요. 심장은 절대 지치지 않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대동맥은 거대해요. 그 지름은 거의 정원에 있는 호스만큼 큽니다. 우리는 매일 약 500에서 1500ml의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건 작은 풍선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기구 풍선을 채워볼까요? 해볼만 하겠어요. 지방은 우리 몸이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K, E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7개의 비누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뇌의 일부분은 자신의 뉴런과 단백질을 먹어치웁니다. 만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수면, 배고픔, 체온을 책임지는 시상하부가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방금 직접 시도해봤죠? 인두는 숨을 쉴 때는 공기 통로로, 음식을 삼키면 음식 통로로 사용됩니다. 뇌에 있는 주름을 모두 펴면 베갯잎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전구를 켤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W의 전력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캔 하나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몸무게의 약 1.4에서 2.3kg을 차지하는데 우리 전체 무게의 2%입니다. 대부분은 노폐물이에요. 평균 체온은 섭씨 36.1도에서 37.2도의 범위입니다. 기록된 가장 높은 체온은 인계온도 46도였어요.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을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손 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콘플레이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플레이크 대 인간 1대 0. 다행히도 수가 아니라 그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을 포함한 많은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은 각각 길이가 2.5cm인 못 3개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우리 몸의 탄소는 900개의 연필을 만들 수 있어요. 간은 일부분이 제거되면 재생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크기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장기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들어요. 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몸속에서 실제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마다 완전히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60살이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후각도 나이가 들수록 덜 예민해집니다. 기침을 할 때 약 시속 96km의 속도로 공기를 방출합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무게가 최대 3에서 4kg까지 나가는 가장 거대한 장기 중 하나죠. 만약 모든 피부를 펼 수 있다면 약 1.9 평방미터를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딸꾹질은 2단계 과정입니다. 먼저 근육 경련 때문에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엔 딸꾹! 기도가 폐쇄돼서 공기는 차단되고 요란한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잘 때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오직 소리에 의존할 수 있어요. 수면은 소음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감각 중에서 후각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잘 때를 제외하고요. 1년이 지난 후 65%의 냄새를 기억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본 것 중 50%만 기억합니다.
또한 28일마다 새로운 코가 생기는 셈인데 코세포가 4주마다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맛에 관해서도 우리는 대부분 후각에 의존합니다. 후각은 맛의 최대 95%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후각이 없다면 사과와 순무를 구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꽃다발이 여러분에게 향기롭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냄새를 나쁜 냄새로 인식합니다. 귀는 청각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행계는 뇌에 있어요. 귓구멍 안쪽에는 액체와 작은 센서 역할을 하는 털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나오거든 반사되는 빛을 탓하세요. 플래시가 눈에 있는 모세혈관에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는 설골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골은 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장 잘 부러지지 않는 뼈 중 하나입니다. 눈. 약 6% 사람들이 눈알을 진동시키고 앞뒤로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눈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묘기 같은 거예요. 파티에서 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몸무게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죠?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물면 이는 무려 90kg에 달하는 놀라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에나멜은 여러분의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위는 1.8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꽤 놀라운 용량을 갖고 있어요. 콜라 큰 병 하나의 양이죠. 음식은 내려가기 전에 이로 잘게 씹히기에 얼마나 많은 고체 음식을 뱃속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어려워요. 칠면조가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테지만 적절한 크기의 치킨은 들어맞을 거예요. 손을 돌릴 때마다 안에 있는 뼈들이 실제로 교차해요. 손을 잡아서 확인해 보세요. 네, 별로 쓸모없죠.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틀렸어요. 여기 윗부분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약 60%가 물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여러분의 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인간 골질량의 약 2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가 그게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나무 껍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 식단이 아니니 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유사해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일종의 압률이 닿게 같네요. 비록 우린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배꼽에도 자라요. 이것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눈의 각막이에요. 대신에 눈물과 눈앞의 체액에 의해 공급을 받죠. 여러분에게 개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은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꽤 강하고 심지어 재생도 돼요. 얼굴이 빨개지면 체내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볼이 약간 붉어질 뿐만 아니라 위 안쪽도 붉어져요. 그건 거기에 혈관이 아주 많고 평소보다 피가 많으면 빨갛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43%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여러분의 세포가 미생물의 세포 수보다 적다 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세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위는 3, 4일에 한 번 위벽을 교체해요. 그건 위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확실히 쉬는 건 코예요. 자는 동안 고약한 냄새를 못 맡죠? 문제는 후각이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만약 침실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 해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우린 자고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체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절 믿으세요. 시간 낭비 마시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땡!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또 다른 무엇보다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심지어 냄새는 먼 기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소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불을 싫어해요. 초식동물들은 생립과 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인간만이 항상 두 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캥거루들은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아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비선수예요. 위에 있는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여요. 이 산은 위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주죠. 체지방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열재, 에너지 비축제 및 충격 흡수체죠. 몸은 지방 대부분을 허리 부분을 보내는데 여러분의 내부 장기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 닫기를 조절해요. 이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하죠. 이건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든 건 이 세 개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 100만 정도 되죠. 하루에 2번 이를 닦아도 절대로 각을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아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 대부분이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인데 아마도 제일 무시당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우린 태어나서 배꼽을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곳엔 온갖 세균, 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배꼽엔 2,3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학수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새끼손가락 덕분일걸요? 그냥 농담이에요. 어쨌든 새끼손가락이 제일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겸손한 손가락은 여러분 손 힘의 50%를 담당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죠. 손 움직임의 40%를 혼자 차지해요. 자, 이렇게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되겠네요. 또 겸손한 두 도우미는 여러분 몸무게의 약 49%를 지탱하는 발가락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걸을 때 밀어내는 주요 역할을 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자 수가 아니라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톱은 우리가 무작위로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누를 수 있는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무엇이건 얼마나 꽉 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색은 유전자에 의해 쉽게 설명되어져요. 자연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금발로 약 3%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다양한 갈색 색조들로 약 11%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어두운 갈색을 포함해 검은 머리예요. 네, 어느 정도 길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자라요.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로 모든 기록을 깬 중국에서 온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2004년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어요. 라푼젤,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보고 꿈을 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 작은 전기와 화학적 신호가 그 연결을 따라 뉴런들 사이를 흘러요. 우리의 뇌는 항상 활동하며 가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해요. 그래서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보내죠. 바깥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다리에 있어요. 피부에 감각 뉴런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뇌로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193km래요. 뇌는 그 곤충을 빠르게 떨쳐내기 위해 그 메시지를 다리로 되돌보내는데 이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시속 320km죠.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그건 우리가 발에 비해 손으로 더 많은 걸 하고 그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외상을 입혀서요. 오른손의 왼손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를 덮기 때문에 일어나요. 또 이것들의 다양성은 우리의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그리고 화학물질에 달려있는데 이게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톱과 털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케라틴은 다른 동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예로 발톱, 발굽, 뿔, 양목, 털, 깃털, 부리, 거북이 등껍질, 호자의 가시가 있죠. 우리의 몸은 별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몸의 더 복잡한 요소들은 초신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초의 별들은 그저 함께 끌어당겨진 가스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소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중심의 핵반응을 일으켰어요. 빅뱅 직후에 그곳에 있었던 별들은 지금 우리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그 안엔 원소를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연소하고 있었죠. 인간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 별들 안에서 형성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일부가 불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멋지죠? appendix는 책의 부록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몸의 맹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맹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맹장이 조상들이 나무 껍질과 그 당시 먹던 음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에 맹장은 아무런 영향 없이 우리 몸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목적이 없는 또 다른 것은 사랑니입니다. 네, 치과 의사가 없던 시절엔 유용했지만 이제는 사랑니 없이도 이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주로 모험을 떠나면 뇌가 약 2% 성장합니다. 정상적인 중력 하에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뇌의 체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미세 중력이 이를 방해해서 뇌와 두개골의 체액이 축적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4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두뇌를 바쁘고 민첩하게 유지해야 해요.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꼬리에 작은 분홍색 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새와 같은 동물에게는 먼지와 흩어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자연 선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요컨대 자연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체 부위를 유지하지만 일부 유해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 단계적으로 제거되고 세 번째 눈꺼풀처럼 유지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체도 급격히 위축돼요. 뼈도 더 부서지기 쉽죠. 척추가 압박을 받아요. 밤에 휴식을 취하면 뼈도 이완돼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키가 더 커지는 역효과도 일어납니다. 귀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청각만이 귀의 유일한 임무는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은 뇌를 차지하는데요. 뇌의 이관에는 체액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작은 센서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털 얘긴데 털로 덮여있지 않은 신체 부위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입술이죠. 배꼽에서도 털이 자라요. 그들의 목적은 보풀하기를 잡는 거예요. 제 털은 잘 잡아요. 보풀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꼽에는 약 70여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동물 백과사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의 토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극지방의 만년설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군 탐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 약 43%만이 여러분입니다. 50%가 넘는 미생물은 주로 장과 다른 신체 부위를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죠. 하지만 세포수는 미생물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전체 구성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보면 200만 개에서 2천만 개의 유전자와 그 조합이 존재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해서 모든 신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요. 잠자는 동안 실제로 쉬는 한 가지는 코입니다. 잠자는 동안엔 불쾌한 냄새를 맡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밤에 후각이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침실에 끔찍한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만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는 중추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중추기억은 더 적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요. 포유류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포유류 중에서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긴 발의 도움으로 균형을 유지해요.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합니다. 뼈는 주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혈류로 배출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요. 반대로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뼈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키,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으로 이동하면 산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혈구가 더 많이 생성돼요. 또한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하면 피부는 적응하기 위해 색소 침착을 약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가 있습니다. 일부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재생을 멈추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 몸은 거대한 주름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저장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내부 장기가 있는 허리 부위에 가장 많은 지방을 저장해요. 이 지방층은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22개의 서로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많은 뼈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융합되어 있어요. 하악골 또는 아래턱은 혈압 조직과 근육으로만 머리에 붙어있는 유일한 두개골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매우 용이하죠. 그리고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뼈는 이소골이라고 불리며 쌀알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저작근은 씹는 일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해요. 그리고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을 아시나요? 관자놀이 위에 위치한 측두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근육은 음식을 씹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사작용이 시작되면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이내에 눈을 감죠.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에요. 사람마다 약간의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인식하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 존재해요. 위는 최대 1.9리터의 액체, 즉 콜라 한 병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내려가기 전에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단한 음식을 위장에 넣을 수 있는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칠면조 한 마리를 넣을 공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닭고기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을 공간은 항상 있고요. 이제 콜라, 치킨,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찬 배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거기 말고요. 저기 갈비뼈 사이에 숨어 있어요. 배는 창자로 가득 차 있고요.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이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이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 딱 30%의 사람들만이 휘파람을 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으면 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습을 하면 되죠. 먼저 입술로 휘파람을 불어보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입술을 적시고 오므려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바람을 불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더 세게 불어보세요. 혀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휘파람을 부는 법을 배우면 혀, 턱, 입술을 조절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휘파람은 터키 북부의 한 마을 주민들의 모국어이기도 해요. 이곳의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을 때 말 대신 휘파람을 불어요. 새 울음소리와 비슷하기도 해요. 눈썹 한쪽만 올려보세요.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미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다른 눈썹과는 독립적으로 오른쪽 눈썹이나 왼쪽 눈썹을 올릴 수는 있지만 반대로는 할 수 없으시다고요? 얼굴에는 눈썹을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얼굴 한쪽이 덜 연결되거나 이 근육과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 양쪽 눈썹을 올릴 수 없어요. 이 기술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동시에 다른 한쪽도 올리도록 집중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눈썹 주변의 근육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 눈썹을 보지 않고도 한쪽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 중지, 검지,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세요. 쉬웠죠? 하지만 이번엔 약지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손에 뻗어져 있는 대부분의 힘줄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손가락은 중지와 약지예요.
그래서 중지를 펴고 올리지 않으면 약지를 들 수 없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범위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에는 3개의 뼈가 있지만 엄지손가락에는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끝에서 시작하고 관절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지손가락 밑부분까지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는 관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유전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90도까지 손을 뒤로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한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이 현상은 히치하이커의 엄지손가락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건강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8%의 사람들은 발이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책에서는 인간의 발이 단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을 걸을 때 더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죠. 그러나 유인원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 꼭대기에서 이동할 때 가지를 움켜쥐기 쉽도록 발이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13명 중 1명은 이 나무에서 사는 유인원과 비슷한 정도의 유연한 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연한 발은 발바닥 앞부분이 구부러지고 발의 아치도 구부릴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인대도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다리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대가 뻣뻣합니다. 안에서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의 가운데 근육을 긴장시켜서 내는 거예요. 청각관 바로 위에는 고막장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큰 소음과 잠재적인 손상으로부터 뇌의 세포를 보호해주죠. 또한 이 근육은 저주파 소리를 막고 고주파 소리를 듣도록 도와줍니다. 고막장근은 기침을 하거나 음식을 씹고 하품을 하고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낼 때 약간 수축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끄러운 과정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서 잘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고막장근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될 때 천둥과 비슷하게 낮고 우르릉대는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이때 나는 소리 효과는 손을 귀에 댈 때 우리가 듣는 것과 비슷해요. 단 이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손바닥으로 어깨를 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끝을 어깨에 대고 스치는 것 말고요. 네, 왼쪽 손바닥을 왼쪽 어깨에 대거나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유연해야 하고 꽤 말라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먹을 입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도 아주 커야 하고 주먹도 아주 작아야 해요. 성인의 손은 보통 17에서 20cm인 반면 성인 입의 지름은 보통 5cm 미만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억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을 바꿀 수 있고 세부 사항이나 심지어 전체 기억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싶을 때 세부 사항을 떠올리면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선명히 기억하는 드문 능력이 있어요. 날짜를 주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이런 기억력 상태를 과잉 기억증후군 HSAM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약 1%의 사람들이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잡이는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어느 한쪽만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손잡이는 그 사람의 좌뇌와 우뇌가 거의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잡이들도 비슷해요. 그 반면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더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양손잡이 사람들은 예술, 음악, 스포츠와 같은 것들에도 재능이 있는 편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양손잡이들 중 하나입니다. 양손잡이 사람들의 뇌는 대칭적인 편으로 공감각이라고 하는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략 2,000명 중 한 사람은 색을 듣고 숫자를 성격과 연관시키거나 음악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즉, 공감각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촉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트릭을 통해 공감각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과 숫자처럼 다른 것 2가지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초록색이 되는 거죠. 공감각을 연습하면 감각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이 연습은 또한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연습할 때 우리의 뇌에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고수는 시트러스와 파슬리를 섞은 기분 좋은 맛이 나는 허브죠. 많은 사람들이 고수를 맛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수의 맛이 역겹다고 생각해요. 그냥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수에서 비누 같은 맛이 납니다. 이건 유전적인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후각 수용 유전자에 약간의 변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누와 같은 맛이 나는 고수 잎의 분자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유전자예요. 흥미롭게도 인도와 중앙아메리카와 같이 고수를 자주 쓰는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더 적다고 해요. 이 허브가 왜 그곳에서 더 인기가 많은지 설명이 되네요.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고수에서 비누 맛이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20%가 된다고 해요.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한 연구에 참여한 440명 이상의 사람들 중 18%는 두 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었고 22%는 한 번에 하나의 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고양이와 공유하고 있었던 약한 흔적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의 먼 조상들이 귀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 유용했을 거예요. 원숭이, 개, 고양이 등 몇몇 동물들은 더 잘 듣고 싶은 소리의 방향으로 귀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우리의 조상들도 이 기능이 불필요해지기 전까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발가락을 차례대로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아마 안 될 겁니다. 엄지와 새끼 발가락에만 개별 근육이 있거든요. 나머지 발가락은 한 세트의 근육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을 꽤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면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새끼발가락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인구의 약 5%는 한쪽 귀나 양쪽 귀 위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중 절반은 양쪽 귀에 이 구멍이 나 있어요. 연구자들은 이 구멍이 물고기 아가미의 잔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1000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그것은 더 높은 대기압과 관련이 있어요. 눈의 초점을 돕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움직입니다. 다리 근육이 그만큼 움직이게 하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그 음악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C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C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심장, 폐, 그리고 심장. 손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3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3번째 눈꺼풀은 다른 2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2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네,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커졌죠. 하지만 균형이 발가락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미래의 발가락이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멋진 뒤태를 보세요. 만약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단단한 표면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할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꼬리뼈도 영장류 조상들이 남긴 특징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더 많은 이동성을 얻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 이걸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스윙하는 데 썼어요. 인간의 꼬리가 언제 떨어져서 다시 죽지 못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무들 위를 뛰어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것은 우리 뒤 아래쪽 끝에 있는 꽤 쓸모없는 뼈예요. 좋아요. 이제 얼굴로 돌아가죠. 입을 벌리고 아라고 해보세요. 만약 사랑니가 없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강력한 진화의 산물이란 걸 알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치아는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달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류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키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졌죠. 특히 상체에서요. 고대 인간은 많은 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고 강한 근육이 필요했어요. 사냥해서 잡은 걸 집으로 끌고 가고 도구를 만들고 대피소를 짓는 것까지 말이죠. 후에 이게 더 쉬워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실 밭을 갈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건 많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능력은 두뇌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우리 대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죠. 우린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근육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가 더 진행될수록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이 늘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종의 이상한 패턴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가까운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더 커졌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연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초기 인류, 특히 수렵 채집가들은 자신들이 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스스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더 박학다식했어요.
현대 인류는 특정 분야에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좁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죠. 고대 인류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일했던 반면 우린 각 구성원이 각자의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팀으로 모이죠. 그래도 뇌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범고래와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더 행복할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지의 것, 즉 오늘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을 모험한다면 꽤 믿을 수 없는 특성들을 발전시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간이 물에서 사는 것에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린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을 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발달하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또는 만약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은 중력이 낮고 기후가 훨씬 더 추워요. 아마도 인간의 키를 더 크게 하고 더 가볍게 만들겠지만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채모를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온도를 가진 행성들은 반대로 인간을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마도 털이 없는 생명체로 만들게 할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하죠. 아마도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우리는 다른 건 없고 큰 눈과 엄지손가락을 가진 작은 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기엔 훨씬 더 좋겠네요. 아니길 바래요. 피부는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관으로 강하지만 유연해요. 방수 기능과 통기성을 갖춘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피부는 스스로 재생해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피부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발달시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불쾌한 환경에서 장거리로 걷는 동안 특별한 땀샘들이 체온 조절하는 걸 도왔어요.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땀이 나와요. 몸에는 더위를 식혀야 할 때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은 공기를 안팎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얼굴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광대뼈가 또렷해질 거예요. 또 혀가 턱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얼굴도 넓어질 거예요. 만약 입으로 숨을 쉰다면 혀는 쉴 곳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얼굴이 더 좁아질 수 있고 광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를 뒤로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과 얼굴의 모양과 함께 뇌 뒤쪽 두개골의 내용물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자세도 직접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더 심해요. 건망증의 주요 원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돼요. 그러니 편하게 있으세요. 왼쪽 폐는 심장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아요. 인간은 뱀상어처럼 큰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치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 이빨은 아주 단단한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지만 우리 치아보다 강하진 않다고 해요. 우리에겐 치아를 서로 접착시켜줘서 치아 전체가 갈라지는 걸 방지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상어와 달리 우리 치아는 빠지지 않아요. 상어 치아는 우리처럼 잇몸에 뿌리로 붙어있지 않아서 매주 약 1개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왜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손톱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틴은 털, 조류의 발톱, 발굽,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조류의 발톱과 달리 우리의 손발톱은 납작하고 넓어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죠. 또 손톱이 다른 물체를 잡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손톱 없이는 뒷면에 스티커를 떼거나 퍼즐 조각을 집는 건 어려울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비슷한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발을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다른 비슷한 일들을 하기 위해 손톱을 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생물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희미한 빛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은 꽤 민감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빛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시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체내 전체 세포수의 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미세 식민지 주민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대부분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장내 미세물 DNA와 여러분의 DNA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로 65%예요. 하지만 리튬, 코발트, 금,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제일 희귀한 건 라듐이에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하품을 하루에 20번 정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피곤할 때 등 자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누군가가 근처에서 하품을 하면 같이 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이게 소셜 미러링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동물들은 다른 걸 흉내낼 때 어떤 행동이 유용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따라하기로 결심하죠. 인간의 경우 누군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미소 짓거나 하품할 때 일어나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맛이 좋을 수 있어요. 미각 수용체는 음식이 실온에 있거나 약간 높을 때 가장 민감해요.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가 덜 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강력해요. 그게 없다면 손은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검지와 중지는 엄지손가락과 협력해 잡고 꼬집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잡는 힘을 제공해요. 여러분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의 30회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더 굉장한 건 우리의 뼈가 복합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뼈가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이 있어요. 발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피부 바깥층이 두꺼워요. 심장은 자체적인 전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눈썹 하나의 평균 수명은 4개월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40%를 눈을 감고 보내요. 그 시간 대부분은 잠을 잘 테죠. 하지만 눈 깜빡이는 걸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는 운전할 때도요. 성인의 경우 혈액이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해요.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에요. 나머지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에요. 이게 덩어리를 형성하고 출혈을 예방하죠. 우린 삼키면서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삼키는 음식과 들이쉬는 산소는 처음에 목구멍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와요. 조금 더 깊어지면 통로가 식도와 기관으로 나뉘어져요.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엔 이름이 있어요. 복명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은 왼쪽 또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농담하면서 누군가에게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능력은 훨씬 더 이해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그에 상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거나 엄지손가락을 발톱에 닿게 할 수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극소수에 속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을 다른 단계로 끌어올려요. 이 상태를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게 되는 거죠. 발 사이에 머리를 넣고 백브리치도 하고 온갖 종류의 찢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뇌의 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운동기능 과잉증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뇌 영역은 감정 처리를 담당해요. 이 용감한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단지 멋져 보이거나 멋지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태울 때 간지럽나요? 보통 못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지럽히지 않느라는요. 이건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여러분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경계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 이 감각들을 취소해요. 하지만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자기가 간지럽힌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의 측면을 서로를 향해 말아 올려 U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혀를 말고 그 대다수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개찰이 묻어나는 혀 끝을 다시 입안으로 말아넣는 걸 의미하는 요가 용어예요. 귀를 일부러 꼼지락거릴 수 있나요? 축하해요. 지구상의 약 22%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귀를 움직이는 건 18%만이 할 수 있어요. 귀를 움직이는 건 먼 조상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꼼지락거리는 걸 담당하는 근육무리는 귓바퀴근이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누군가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소리를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고급스러운 기술은 습득하지 못했어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인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계죠? 글쎄요, 제 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우리가 번성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신체 기관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진화 게임에서 그냥 남게 된 고대 유물일까요? 사랑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니는 다 뽑았어요. 사랑니는 입 뒤쪽에 붙어있는 치과에 가게 만드는 치아들이에요. 세 번째 어금니라고도 불리는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22%는 사랑니 4개를 모두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니는 자랄 때 매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턱뼈에 끼어 잇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턱이 너무 작아서 여분의 치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부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턱이 더 작아지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증거에 따르면 어렸을 때 먹는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생채소나 견과류처럼 씹기 힘든 음식을 씹으면 턱의 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먹으면 턱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니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죠. 미래에는 이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우리 인간 포유류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의 비밀 도구라고 불리는 보습코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치류와 다른 포유류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설치류는 후각기관 또는 VNO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 페로몬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성인 인간은 코에 VNO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잔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포유류의 유사한 기관과 세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이 기관은 뇌와도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VNO는 거의 쓸모가 없지만 일부 페로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간은 이 기관을 진화의 할 일 목록에 계속 추가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마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꼬리가 필요해요. 어떤 동물은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동물은 탐색을 위해, 어떤 동물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 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꼬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척추뼈로 이루어진 작은 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마술처럼 사라지고 든든한 꼬리뼈만 남게 되죠. 인간과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유인원이 왜 꼬리를 잃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꼬리가 군중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거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인간은 꼬리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엽죠? 하지만 꼬리에는 척추뼈가 없고 때때로 척추의 까다로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이 꼬리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빠른 수술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팔과 다리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꼬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꼬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맞는 바지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기 좋지 않죠. 앞으로 인간이 꼬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미래 세대에는 꼬리뼈도 작뼈를 구할 것 같네요. 인간은 또한 눈 안쪽 모서리에 반월주름이라는 재미있는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릴라 및 기타 영장류와 같은 일부 동물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세 번째 눈꺼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에게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눈의 특이한 점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막에 대해 말하자면 이 막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홍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동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부 종은 물속이나 지하에 있을 때 투명한 막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 번째 눈꺼풀을 잃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서식 환경과 눈의 생리학이 변화하면서 눈꺼풀이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눈꺼풀을 갖기에는 너무 멋지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장기가 있든 없든 미래의 인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많은 장기가 쓸모 없어졌어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같은 맥락에서 문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타이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이 집게손처럼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술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신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기를 계속 그 각도로 들고 있으면 팔꿈치가 90도로 굽어지고 산만함과 정보 과부하로 인해 뇌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기술을 포기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 팀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유형의 매니아적인 기기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신체가 변화한 미래인간 민디를 선보였습니다. 민디의 과장된 변화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려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은 정기적으로 화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약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요가나 댄스 파티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몸집이 더 작아질지도 몰라요. 한 과학자는 우리 몸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덜 필요해져 점점 더 인구가 밀집되는 지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를 뇌에 이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전화번호부를 우리 몸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같죠.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우리 외모의 일부가 될지도 몰라요. 다양한 색상과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인공눈을 가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력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채모가 보온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델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가 흥미로울 거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이제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어요. 벌써 너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뼈다는요. 성인의 극에 도달하기 위해 골격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장과 형성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골격은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건강한 뼈 세포를 갖게 해주고 몸을 지지하고 몸에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신체가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자, 이것은 약 15초 안에 우리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의 눈은 더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요. 낙타는 세 번째 눈꺼풀을 특징으로 하는데 양쪽 눈 구석에서 가로질러 쓸어내는 일을 해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더 자주 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색 것 보이나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흔적에 불과하지만요. 인간의 경우 세 번째 눈꺼풀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때때로 심장박동이 노래의 리듬과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곡들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효과는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궁금했다면 심장은 분당 평균 75번 정도 뜁니다. 매년 사람의 심장이 올림픽 수영장 크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더 놀라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장은 몸에서 제거되더라도 계속해서 뛸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는 한 심장이 뛰게 해주는 자체 내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손톱 손질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톱보다 손톱 관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과학적 해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손톱이 고대 역사에서 동물의 발톱처럼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은 좀 더 평평해지고 넓어졌는데 명장류가 일상생활에서 돌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일단 손톱이 납작해지면 명장류가 손바닥을 사용할 때 손톱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 이유에 대해 짧은 대답은 우리가 발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손톱은 더 빨리 자라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신체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소나기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질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바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이 있는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꿈이 주로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활동적이에요. 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수면 단계에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수면의 다른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적어요. 꿈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 초에서 20분,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렘 단계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밤 3개에서 5개의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7개까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대부분의 것을 즉시 잊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연구는 혀에 있는 대략 10,000개의 미뢰들이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미각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가 실제로 후각입니다. 우리가 맛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이에요. 아마도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민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입은 또한 식감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성 감각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음식의 질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감각은 압력, 접촉 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 접촉에 의해 활성화돼요. 심지어 통증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또한 혀를 사용하여 적절한 씹기와 소화를 위해 음식의 크기, 형태, 중요한 질감을 식별해요. 혀는 또한 날름거리기, 누군가를 놀릴 때 트럼펫 연주에서도 필요합니다.